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업가의 성공 신화를 넘어 한 몰락해가던 제국을 구하고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여전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AMD 주식이 들어있나요?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안에 라이젠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시대 가장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인 리사 수의 마법 아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읊는 시간이 아닙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이 달러짜리 잡주를 어떻게 100배 넘는 가치를 지닌 황금주로 탈바꿈시켰는지, 그 과정에서 그녀가 내린 결정들이 우리의 자산과 투자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아야 하는지, 그 생생한 전략의 역사를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위기의 순간에 내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수십 배의 수익을 안겨줄 진짜 기업을 찾아내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1969년 대만 타이난으로 가봅시다. 통계학자 아버지와 회계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리사 수는 태생적으로 숫자와 논리에 밝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3살 무렵 미국으로 건너간 그녀의 어린 시절은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인형 옷을 갈아입힐 때 리사 수는 오빠의 고장난 장난감 자동차를 드라이버로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퀴는 왜 안 굴러갈까?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라는 호기심. 이것이 훗날 인텔이라는 거함을 침몰시킨 리사 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공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실력도 수준급이라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에 합격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녀는 인생의 기로에서 예술 대신 공학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MIT 전기공학과에 입학한 그녀는 학사부터 석사, 박사 학위까지 단숨에 거머쥡니다. 당시 그녀가 연구했던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었던 SOI 기술이었습니다. 반도체 내부에 절연막을 넣어 성능은 높이고 전력 소모는 줄이는 기술인데, 이때 쌓은 깊이 있는 기술적 배경이 훗날 AMD를 살리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리사 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거쳐 IBM에 입사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반도체 업계의 전설로 남을 첫 번째 업적을 세웁니다. 당시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반도체의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알루미늄 배선의 저항이 너무 커져서 열이 발생하고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리사 수는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구리 배선 기술을 제안합니다. 구리는 알루미늄보다 전도율이 높지만 반도체 기판으로 스며들어 오염을 일으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리사 수는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이것이 현대 반도체의 표준이 된 구리배선 공정의 탄생입니다. 이 공로로 그녀는 30살도 되기 전에 기술의 스타로 떠올랐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젊은 혁신가 100인의 이름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가는 화려한 연구실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경영 일선에서 드러났습니다. 2012년 리사 수는 드디어 운명의 AMD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AMD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한마디로 침몰하는 타이타닉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 에슬론 64 시리즈로 인텔을 잠시 압도했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야심차게 내놓았던
불도저 아키텍처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참패했습니다. 성능은 인텔에 한참 못 미치는데 열은 엄청나게 나고 정의는 많이 먹는 불타는 고구마라는 오명만 남긴 상태였죠. 당시 AMD의 주가는 고작 $2 수준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었고 내일 당장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월가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리사 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AMD입니까? 당신의 경력을 망치고 싶나요? 그때 리사 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AMD는 훌륭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2014년 마침내 그녀가 AMD의 첫 여성 CEO로 취임합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당시 AMD는 살아남기 위해 스마트폰 칩셋, 태블릿 등 이것저것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사 수는 단호했습니다. 수익도 나지 않고 경쟁력도 없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고성능 컴퓨팅, 즉 CPU와 GPU라는 본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프로세서를 만들 것이다. 유행을 쫓지 않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한다. 이때 리사 수가 진두지휘하며 개발에 착수한 것이 바로 전설의 젠 아키텍처입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젠 아키텍처마저 실패한다면 AMD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으니까요. 리사 수는 엔지니어들을 다독이며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경영진은 여러분이 오로지 최고의 성능을 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을 총동원해 개발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박사 출신 CEO의 강점이 여기서 발휘된 겁니다. 경영자가 기술을 모르고 숫자만 따지면 개발은 산으로 가기 마련인데 리사 수는 기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017년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리사 수는 검은색 가죽 재킷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라 라이젠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시장은 뒤집어졌습니다. 인텔의 절반 가격에 핵심 연산 장치인 코어 개수는 2배나 많은 괴물 같은 물건이 나온 겁니다. 소비자들은 환호했고 AMD의 점유율은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였던 주가가 $10를 넘어서자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이거 정말 AMD 맞아? 리사 수라는 여자가 정말 마법을 부린 건가? 하지만 리사 수의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텔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인텔은 자사의 공장에서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IDM 방식에 집착하다가 미세 공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리사 수는 과감하게 AMD의 자체 공장을 매각하고 대만의 TSM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우리는 설계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세계 최고인 TSMC에 맡긴다. 이 유연한 판단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인텔이 10나노 공정에서 헤매고 있을 때 AMD는 TSMC의 7나노 공정을 타고 저만치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라이젠의 성공은 에픽이라는 이름의 서버용 CPU로 이어졌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AMD에 칩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시장은 한번 장악하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노다지입니다. 리사 수는 단순히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넘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RMD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사수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은 적게 하고 결과는 더 많이 보여준다는 원칙입니다. 수많은 CEO들이 화려한 청사진을 내놓고 주가를 띄우는데 급급할 때 리사수는 항상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결과로 그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든든한 CEO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리사수는 새로운 전장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현재 AI 칩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지만 리사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일링스라는 거대 기업을 인수하며 FPGA 기술을 확보했고 MI300 시리즈 같은 강력한 AI 가속기를 선보이며 젠슨 황의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리사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고 있으며 AI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리사수의 굴곡진 역사를 함께 보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잡다한 것에 한눈 팔지 않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리사수의 결단력이 AMD를 살렸습니다. 둘째, 신뢰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말뿐인 비전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경영자가 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의 기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가가 폭락한다고 두려워하기보다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리사수처럼 본질을 꿰뚫고 있는지,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리사수라는 탁월한 리더가 없었다면 오늘의 AMD도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자산도 공중분해 되었을 겁니다. 결국 돈의 흐름 뒤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철학이 나의 자산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리사수의 AMD가 다음 10년 AI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전통의 강자 인텔의 방역이 먹혀들까요? 오늘 준비한 리사수의 대서사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자산 증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